130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자. 130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집합 X에 대해서 모든 원소의 합이 SX라 할 때 이 녀석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SX라는 거는 이때까지 본 적도 없는 녀석이고 이 문제에 한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X의 원소들을 다 합해라 라는 뜻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SA는 37이다 인데 이 37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다? SA가 A의 원소를 다 더한 거야 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네. 그지?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주고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걸 쓰고 쌤이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K를 구하고 있거든? 근데 A, B, C, D, E 총 5개 지금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미지수들이 들어와 있지, 그지?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총 3개야. 그러면 3개 가지고 식을 만들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3개 정도밖에 없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미지수 개수 총 6개를 이 3개의 조건으로 일일이 다 구하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돼.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 B, C, D, E 각각각이 얼만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자, 우선 가나다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A에서 B를 뺀 차집합, B의 원소를 뺀 차집합이 2, 4, 9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SX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요 녀석으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집합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거를 다음과 같이 S, A 차집합 B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2개 찾았네. A 찾았고 A 차집합 B 찾았고 맞지? 그런 다음에 이제 다 한번 체크해보자. 다는 S의 A 합집합 B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9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합집합 B가 92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나 뭐 구해야 돼? K 구해야 돼. 그러면 K는 어디에 관련된 녀석이다? B 집합에 관련된 녀석이다. 그럼 B와 관련된 정보를 이것들에서 이끌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자, 그러기 위해서 살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지금 내가 찾아낸 정보와 찾아내야 할 정보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찾아낸 정보 중에 하나가 합집합에 대한 거 찾아져 있어. 맞지? 이게 합집합입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져 있는 정보가 차집합에 대한 거 15다. 차집합이라는 건 여기지. 그 다음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거 마침 여기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B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빼주면 B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SB는 SA 합집합 B에서 SA 차집합 B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SB라는 건 A 플러스 K, B 플러스 K 지금처럼 지금 각각의 원소들을 다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D 빠질 뻔했다. D 플러스 K, E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92, 얘는 지금 1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에다가 K가 5개, 오케이. 92 빼기 15. 92 빼기 15 하면 얼마지? 80, 77인가? 맞지? 77.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D 플러스 A부터 E까지 다 더한 값이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도 얘가 37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5K는 77에서 37을 뺀 값과 같다. 즉 40이다. 따라서 K는 얼마다? 8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131번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얘기하고 있고 세 부분 집합 A, B, X에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B 합집합 X는 X고 A 차집합 B에다가 X를 합집하면 X다. 이런 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알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쌤이 그랬지. A와 B의 합집합이 B가 돼.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다라고 했었냐? 이게 뭘 뜻하는 거다라고 했었냐면 합집합은 큰 집합이지. 근데 큰 집합은 B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 말은 뭐다? A보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이거 이용하는 문제야. B와 X를 합집합한 거는 결국 큰 집합인데 합집합은 큰 집합인데 그게 X래. 그러면 뭐야? 얘가 얘기하는 건 B가 X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지.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거이므로 뭐다 얘기할 수 있다? B가 X에 포함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지. A에서 B를 뺀 차집합이 합집합이 X랑 이루어졌을 때 X가 돼버려. 합집합은 큰 집합인데 그게 X래. 그러니까 뭐다? A와 B의 차집합도 X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거지. 지금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내가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X의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면 끝난다. 되냐? 그러면 요걸 만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살짝 그려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A와 B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B를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내보고 A 차집합 B를 쌤이 주황색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 근데 이 초록색도 X에 포함되고 주황색도 X에 포함이 된다면 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둘 다 포함하도록. 이거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네 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A와 B의 합집합이 X에 포함되네 라는 거와 같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이 X는 결국에는 U의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A와 B의 원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라는 뜻이야. 됐냐? 이해됐어? A와 B의 모든 원소를 X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A와 B의 모든 원소가 뭔데? 적어보면 1, 2, 4, 5, 6, 9. 그러니까 1, 2, 4, 5, 6, 9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게 131번에서 묻는 문제인 거고 지금 10가지 자연수 중에서 1 빼고 2 빼고 4 빼고 5 빼고 6 빼고 9 빼면 총 몇 개 남아? 총 4개 남지, 그지? 그 4개마다 쌤 쓰자. 1, 2, 3, 4, 5, 6, 7, 8, 9, 10인데 지금 우리가 찾아낸 요 녀석들을 체크해 보면 1, 2, 4, 5, 6, 9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X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로 결정이 난 거야. 그럼 나머지 녀석들은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고 그만이야. 상관없어. 문제에서 전혀 이거에 대한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X가 몇 개니? 라고 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지? 파란색 보면서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16, 16개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냐? 그런데 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었냐면 얘를 알아야 돼. 바꿔 얘기하면 얘를 외웠으면 풀리고 얘를 안 외우고 있으면 못 푼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근데
쌤이 이거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생각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어떤 그 집합에 대한 둘 사이의 관계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걸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합집합 x가 x다라는 걸 보면서 얘를 보면서 저걸 못 외웠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려. 그려서 저 말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자, 이런 상황에서 합집합이 어딘지를 내가 체크할 수 있지. 근데 x가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x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x와 주황색 색칠한 부분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얘기하니까 뭐야? 여기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b가 어디겠어? b는 요 안에 있는 요 녀석만 남아야 되겠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b와 x의 합집합이 x가 된다는 게 사실이고 요게 뭔 말이다? b가 x에 포함된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바로 나오면 더 낫지.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외우고 있으면 더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우고 있는 거는 까먹을 가능성이 크고 그림을 그려서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게 나와도 그냥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쌤 131번에서 꼭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야. 자, 132번 문제도 쌤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쌤이 우선 답지나 모범 답안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볼게. 결국에는 U가 어쩌고 A가 어쩌고 X가 어쩌고 한 다음에 지금 쌤이 밑줄 치고 있는 요 녀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결국엔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얘 처음 보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식을 만족하는 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면 이런 거 볼 때마다 뭘 외워가지고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마다마다 우리가 이끌어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쌤이 알려줬었던 거지. 자, 우선 교과서나 교재의 모범 답안으로 제시되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결국 관건은 쟤를 해석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x 차집합 b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보통 차집합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다고 했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 x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x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왜냐하면 교집합하게 되면 작아지거든, 집합이. 그러니까 x만 있는 거보다 작아진 집합은 당연히 부분집합이 될 거야.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x 합집합 a가 x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너희들 x라는 건 x와 다른 어떤 거를 합집합한 거에는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냐면 x 합집합 a가 x에 들어가고 그지? 그리고 x가 다시 거기에 들어간다. 이 결과가 뭐야? 따라서 x 합집합 a는 x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 의하면 a가 x에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모범 답안은 이렇게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이거잖아? 그럼 이건 이거랑 같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얘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어쨌든 간에 a가 x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x 합집합 a가 x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던 이 식의 좌변이 x라는 뜻이야. 그러면 x는 뭐랑 같다? x 차집합 b와 같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다시 x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 돼. 자, x가 x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 작은 집합이 x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x가 작은 집합이다.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자, x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였어? 자,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에 의하면 둘은 서로 소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빨간색이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가 X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B와 X는 서로 소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이끌어낸 다음에 풀이는 쌤이 제시할 풀이와 똑같기 때문에 쌤이 제시할 풀이를 한 번 더 여기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을 쌤의 방법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쌤의 방법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그려. 그치?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세 개의 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는 요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좌변의 녀석을 어떻게 한다? 좌변의 녀석을 색칠해야지. X와 A의 합집합. 다 색칠하자.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나? 쌤이? 조금만 기다려봐. 잘 보이게 하려고 크게 그린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 X에서 B를 뺐다? X에서 B를 뺐다? 얘네.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얘입니다. 근데 그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대. 그럼 지금 다르잖아. 겹쳐지기는 했는데 이만큼이나 지금 더 삐져나와 버렸지. 그럼 우리 생각은 없어져야겠다.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없어져 버려야지 이 그림이 맞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지금 A가 이만큼이었거든? 맞지? 까만색 선 따라가면. 근데 그 중에 파란 부분은 날아가야 돼. 그럼 A는 뭐만 남아? 요 부분만 남습니다. 따라서 A는 뭐다? 얘야. 얘가 A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다음 B 한번 가볼까? B는 어떻게 돼 있어? 원래 이만큼이거든? 그 중에 파란 부분 날려 했으니까 B는 요 부분만 남는 거야. 어렵지 않지? 생각만 조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X 해야 되는데 X는 어떻게 돼? 이만큼이었는데 파란색 부분을 날려라고 했으니까 X는 요게 남습니다.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뭐다? A가 X에 포함된다라는 것과 뭐다? 초록색으로 나타낸 B와 X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B와 X는 서로 소다. 그림에서 바로 이끌어내진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쉬운지는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이거는 확실한 건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얘는 그림 그리면 자동으로 나와. 뭐를 선택할 건지 본인 마음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제 결론에 그 답에 도달하느냐 하는 거지. 자, 이게 뜻이 뭐야? X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거든. 자, X는 어떤 녀석이냐면 A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A라는 게 지금 1과 2거든. 그러니까 1, 2는 무조건 갖고 있구나. 그치? 그리고 B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건 뭐다? B의 원소는 가지면 안 돼 라는 뜻이고 3, 5, 8은 속하지 않아.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결국엔 U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중에서 1과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3과 5와 8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나머지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따라서 2의 세제곱 8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확 쉬워지는 게 느껴지지, 그지? 자, 135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하면서 X의 원소는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다. 자, 근데 다행인 건 A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별로 없고 6의 배수가 될 만한 녀석들도 크게 많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우선 나라는 조건부터 먼저 좀 건드려 볼게. 그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라는 건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2개보다 안 되는 공집합과 원소가 1개인 집합만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살피겠다는 거야. 자, 6의 배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곱해가지고 뭐 2개를 곱하든 3개를 곱하든 4개를 곱하든 6의 배수가 되려면 그 6의 배수가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 주어진 원소들 중에 2의 배수인 거 4랑 6 두 개거든.
그지? 그리고 3의 배수인 거 3이랑 6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5와 7은 6의 배수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아. 맞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3, 4,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냐? 근데 만약에 6이 있잖아? 그러면 6 곱하기 7 하면 6의 배수 맞지? 6 곱하기 5 해도 6의 배수 맞지? 6 곱하기 5 곱하기 7 해도 6의 배수 맞아. 그러니까 6이 딱 들어있기만 해도 그거는 6의 배수야. 맞지? 근데 만약에 6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6의 배수가 안 되느냐? 아니지. 3과 4로 6의 배수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없더라도 3, 4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가장 쉽게 6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 6이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우선 경우를 나눈다는 거지. 두 번째, 6의 배수가 6이 안 들어가면서 6의 배수인 거를 찾아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케이스가 좀 나눠지기 때문이야. 6이 들어있을 때, 그지?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6의 배수야. 6의 배수가 아닐 때는 반드시 3, 4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겨버리지,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6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눌 때에는 너희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나눠야 돼. 뭐 가령 우리 예전에 절대부등식이 아니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뭐 첫 번째 뭐 x가 5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뭐 7보다 작을 때,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던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지? 이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었냐면 이 셋 모두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세팅을 해. 얘를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세팅하게 되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셀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 맞지? 개수 셀 때는 절대 중복해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세팅을 한 겁니다. 자, 6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그냥 모든 부분집합이 6의 배수를 포함한 부분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6이 들어가니까 3, 4, 5, 6, 7에서 6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녀석을 찾아라. 즉 총 4개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그걸 우리 식으로 쓰면 2의 4제곱이 됩니다. 즉 16개다. 그지? 근데 이 16개에는 중요한 게 뭐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3, 4, 5, 7은 모두 안 들어가고 6만 들어간. 그지? 근데 그런 거는 돼,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에서. 따라서 여기에 하나 걸러내야 됩니다. 가에 의해 뭐가 빠진다? 6 혼자 들어가는 게 빠져야 돼. 따라서 15개여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겠지? 자, 그 다음 6이 없을 때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3, 4, 5, 6, 7 쌤 말로 다 설명해가지고 6이 없을 때는 어때야 된다 했어? 3과 4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했지. 그러면 나머지 연속들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 즉 4개가 되지.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2개의 원소가 들어가니까 가조건은 무조건 만족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하나 더 따져봐야 되는 건 이것과 이게 겹치는 게 없느냐. 근데 애초에 겹치지 않도록 나눠놨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더하기 4개 하면 19개. 되겠냐? 자, 이쯤 되면 136번 요런 문제 이제는 그냥 단골 손님이다라는 걸 인정해줘야겠지, 그지?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요런 세팅 준 다음에 그거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개수구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지, 그지?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그런 상황이다까지도 너희들이 알 수 있어. 근데 그걸 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는 알기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방법과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으로 나눠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그러면 얘가 지금 식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A와 B가 포함 관계를 가지면 뭐가 만족한다 했어?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되고 또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된다.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얘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얘와 얘의 합집합은 얘가 되는 거고 교집합은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맞나 얘들아? 그러면 X차 A의 교집합부터 먼저 쓸게. A차 X는 뭐가 된다? 작은 집합이 되는 거니까 X차 A가 돼. X차 A의 합집합 A차 X는 A차 X가 돼. 자, 여기서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X 교집합 A 여집합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지? A 교집합 X 여집합. 좌변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어때?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모조리 성립하니까 가로를 다 풀어내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쌤이 X 옆에다가 X 여집합을 쓰고 그리고 A 옆에다가 A 여집합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얘들이 공집합이 돼버리지. 따라서 공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등호를 쭉 따라가 보면 뭐다? X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 X차집합 A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 그지? 이것도 그림 안 그리고 하려면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말하는 게 결국 뭐냐면 X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야. 되냐? 그러면 이 X라는 녀석은 뭐다? 10의 약수를 꼭 아니다. 10의 약수로 만들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10의 약수라는 건 1, 2, 5, 10이거든? 그러면 X라는 녀석은 1, 2, 5,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X의 개수는 뭐다? 2의 4제곱 16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자, 이게 식으로 푸는 거야. 쌤도 떠듬 풀지. 왜냐면 쌤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알더라도 식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지. 그럼 얘를 그려볼까? 그려보면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리면 된다 했잖아. 그지? 그래 놓고 얘를 난 초록색으로 그리고 얘를 주황색으로. 그지? 근데 초록색이 주황색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들어가야 된대? 근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들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방법이 없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뭐가 된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초록색이 주황색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집합이 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 초록색 부분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냐? 초록색이 공집합인 거밖에 없다라는 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A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초록색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X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뭐다? X는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네. 야, 봐봐. 비교해봐. 해서 이거 나왔어. 뿅뿅 쇽딱. 어때? 뭐 선택할래? 그지? 본인이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할게. 자, 마지막 문제 137번입니다. 위에서 U, A, B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준 다음에 X와 A, B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X를 찾아라. 지금 문제 형태가 계속 똑같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X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고 B와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사실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집합이라는 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은 교집합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와 X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다. B와 X 사이에도 교집합이 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다시 풀이해서 써보면 x에는 a의 원소가 한 개 이상 있다. 이 소리야, 맞지? 마찬가지로 x에 b의 원소가 한 개 이상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x 부분집합 x가 어떤 x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게 총 몇 개인지 이걸 이야기해 보라는 거거든. 그러면 1부터 5까지 자연수 중에서 1, 2, 그리고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 어떤 상황인지 우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 우선은 그린다고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그리자. 우선 교집합이 2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는 3, 4가 있고 아마도 여기는 5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 x가 a의 원소가 한 개 이상, 그러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1, 2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b라는 것도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이것도 가질 수도 있고 이것만 가질 수도 있고 이것만 가질 수도 있고 둘 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지? 거기다가 그 두 조건만 만족한다면 5를 가져도 상관은 없고, 맞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분집합 x를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걸 만족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빠짐없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근데 A의 원소도 가지고 있고 한 개 이상, B의 원소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냐면 요 교집합이지. 교집합 원소인 2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2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2만으로도 A의 원소, B의 원소를 한 개 이상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2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2는 안 갖고 있어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x는 1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반드시 b는 3 또는 4를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쌤이 지금 이 2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봤거든. 2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고, 2를 가지지 않는다면 x는 반드시 이거와 이것 또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가 2를 가질 때와 2를 가지지 않을 때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를 가질 때. 자, x가 2를 가진다라고 하면 바로 지금 문제 빨간색으로 얘기한 요 녀석이 만족돼 버려. 맞지? 2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X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교집합이 없다라는 말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X가 2를 가질 때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1, 2, 3, 4, 5 중에서 X가 반드시 2를 가지고 나머지는 같든 안 같든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2의 4제곱 총 16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두 번째, 2가 x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요거를 경우를 나눌 때에는 주의할 점이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거야.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겹쳐버리면 요 나온 결과 중에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더한다고 문제의 답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나누는 게 중요해. 그러면 2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지? 않는다고 얘기해버리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게 1은 x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또 3 또는 4가 x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요런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제?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둘로 나눌 수 있지. 1이 들어가 있고 3이 들어가 있는 경우, 1이 들어가 있고 4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근데 약간 애매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갈까? 4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그러면 3 또는 4가 들어간다는 건 1이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4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네.
자, 쌤이 지금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겹칠 수가 없지. 얘는 3만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4만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3, 4 모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겹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2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때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쌤이 1, 2, 3, 4, 5 가지고 지금 부분집합 만드는데 지금 2는 반드시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낸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3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가 결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 5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각각의 경우에 몇 가지씩 나와? 2개, 2개, 2개.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파란색과 파란색끼리 겹치지 않아? 근데 파란색 안에서 초록색으로 나눴는데 이 애들끼리도 겹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겹치는 거 없으니까 다 더해주면 끝나겠다. 따라서 22개가 되겠네. 되겠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나중에 경우의 수 문제가 2학기 2차 고사 때 또 배우게 되잖아. 그때에도 좀 어려운 문제 되면 이렇게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경우 나눠서 문제 풀 때 꼭 기억하는 건 뭐다?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없는지, 그리고 모두 다 생각한 건지. 예를 들면 이렇게 겹치는 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계산했을 때 나온 결과가 20개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빠짐없이 경우를 나눴는지와 그 나눈 그 경우들이 겹치지는 않는지 요거를 반드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못했던 문제들 보강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다 해오고 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